요즘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 정말 대단하죠? K-팝, 드라마, 이제는 애니메이션까지. 근데 이게 그냥 문화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뒤에는요, 아주 치밀하게 짜인 거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귀여운 캐릭터 좀 보세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 같죠? 천만에요. 이 캐릭터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비즈니스 제국을 이끄는 선봉장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캐릭터 하나가 수천억 원의 산업을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K-웨이브는 그냥 감성이나 유행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수십억 달러짜리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K 콘텐츠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지 그 핵심 설계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이 한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창작 열풍,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감을 좀 잡아보시죠. 스타디움을 꽉 채우는 K-팝 아이돌이나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훔친 K-애니메이션이나 겉모습은 달라도 노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강력한 지식재산권, 즉 IP를 만드는 거죠. 이 IP라는 건 캐릭터나 음악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요. 이걸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내는 게 이 게임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기업들을 움직이는 더 큰 힘,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북미 시장에서의 최종 목표는 투어 규모 확대 및 개런티 상승이다. 와, 이거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 아닌가요? 결국 최종 보스는 어디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되는 시장, 북미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자, 스트레이키즈의 북미 투어 성적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공연 횟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회당 평균 관객 수는 거의 3배가 뛰었어요. 이게 바로 북미 시장에서 말하는 진짜 성장의 증거입니다. 아니, 그래서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그냥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다 돈이랑 직결됩니다. 빌보드 순위가 높다는 건 우리는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걸로 더 큰 공연장을 빌리고 티켓 값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디어에서의 성공이 통장에 숫자로 찍히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이런 큰 그림을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 회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SAM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회사가 뭘 잘하냐면요. 바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즉 IP를 만들어서 이걸 전 세계적인 슈퍼 IP로 키워내는 데는 선수 중에 선수예요. 좋아요. 그럼 샘즈는 대체 어떤 비법을 쓰길래 캐릭터 하나로 세계를 무대로 삼는 걸까요? 그들만의 성공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회사의 성장 전략은 뉴트랙 전략이라고 불리는데요. 딱 4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유튜브나 틱톡 같은 요즘 플랫폼을 완전 장악해요. 둘째, 귀여운 캐릭터 상품, 즉 굿즈를 팔아서 수익을 쭉쭉 늘리고요. 셋째, K-팝이랑 손을 잡아요. 캐릭터랑 아이돌의 만남이라니 정말 똑똑하죠? 마지막으로 이걸 다 묶어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바로 이 그림이 그 전략의 핵심을 보여주는 설계도 같은 겁니다. 보세요. 이미 성공한 레거시 IP, 그러니까 기존 효자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글로벌 팬덤을 만들 새로운 뉴트랙 슈퍼 IP에 쏟아붓는 거죠.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낳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계획이 멋져도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돈은 벌었어?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냉정하게 숫자로 이 회사의 현실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우선 이 회사의 덩치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보시죠.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무려 928억 원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작은 회사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네요.
그런데 말이죠. 손익계산서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전 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이 38.8%나 줄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싶죠? 근데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영업 손실은 오히려 86.7%나 개선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매출이 줄었지만 속으로는 체질 개선,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주황색 막대기, 그러니까 매출은 좀 오락가락하죠? 그런데 저 보라색 선, 즉 매출 원가율은 꾸준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버는 돈은 들쭉날쭉해도 나가는 돈, 즉 비용을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튼튼한 회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비결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야기를 K콘텐츠 산업 전체의 큰 그림에 다시 한번 맞춰보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K콘텐츠의 성공 공식, 일종의 필승 전략은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국경을 넘어서 사랑받을 슈퍼 IP를 만든다. 둘째, 돈이 되는 가장 큰 시장, 즉 서구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셋째, 방송이나 음원 인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콘서트나 굿즈로 확실하게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강자는 많죠.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슈퍼 IP라는 엔진을 단 K콘텐츠라는 로켓이 지금과 같은 엄청난 속도로 계속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K콘텐츠의 미래를 가를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